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470억 대의 횡령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유병헌 전 회장의 큰딸 유섬나 씨가 강제 송환됐습니다. 네,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혐의를 받고 있고 또 다른 형제들은 어떤 상황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유섬나 씨가 그러니까 유병헌 전 회장의 장녀, 사형제였죠. 자녀가 4명이죠. 예. 4명의 자녀. 큰딸. 네, 딸 둘, 아들 둘이 있는데, 네. 그 중에 장녀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동생이 상나 씨라고 있는데, 네. 이 혐의가 없는 상태고, 네. 유대균 씨, 장남은 이미 2년 징역을 살고, 이제 네. 만기 출소를 했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후계자로 알려진 게 차남인데요. 네. 유혁기 씨는 지금 뭐 소재 불명입니다. 네. 멕시코까지는 이제 확인이 됐다가 네. 3년 전부터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네. 유혁기 씨도 빨리 좀 체포가 필요한 네. 상황입니다. 가계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큰딸이고요. 4명의 자녀 중에 이제 어제 프랑스에서 강제 송환됐습니다. 그리고 유대균 씨 검거됐다가 징역 2년형을 받고 네. 만기 출소했습니다. 그리고 유혁기 차남 사실상 후계자로 알려져 네. 있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멕시코로 들어갔다 뭐 여기까지 보도가 있었는데 아직 행방이 묘연한 그런 상태입니다. 네. 본인은 혐의가 어떻게 됩니까? 본인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이야기한 것 그러니까 같은데요. 유섬나 씨는 이제 배임 횡령인데요. 네. 지금 이제 차남인 유혁기 씨에게 가장 많은 액수가 걸려 있어요. 배임 횡령으로. 네. 사실상 사업을 주도했고 후계자였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유섬나 씨도 이 아버지 계열 사업에 참여해서 네. 모레알 디자인이라는 주로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면서 네. 이 관련 회사들 예를 들면 뭐 다판다라고 하는 회사가 있었는데 네. 계열사에 컨설팅을 해줬다. 한 달에 8천만 원씩의 컨설팅비를 받은 겁니다. 네. 그렇게만 해서 한 48억 원 정도를 챙긴 것으로 지금 이제 이 검찰은 추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전체적으로 계열 사업에서 유섬나 씨가 관여해서 책임져야 할 배임 횡령 액수는 네. 490억 원대인데 이 중에 이미 이제 고인이 됐습니다만 유병헌 회장이 아해라는 이름으로 사진작가 활동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사진첩을 계열사에 굉장히 비싸게 팔아서 수백억 대의 수익을 이제 착복한 거 아니냐 이런 혐의들도 들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회사에서 회사의 이름 지어주고 거액 받고. 그렇죠. 본인은 나는 정당하게 일한 대가를 받았다는 것이고. 네. 검찰의 입장은 지나치게 회사 돈을 횡령했거나 네. 또는 회사의 어떤 의무를 배임 혐의다 이런 거군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일의 시발점은 세월호 참사죠. 네. 세월호 참사인데 청해진 해운 소속의 여객선입니다만 네. 실소유주가 유병헌 회장으로 알려지면서 그렇다면 결국 이 세월호와 관련한 참사와 지금 인양 선체 조사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국가 예산 5천억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네. 이것을 가능한 한 유병헌 일가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서 행사해야 되는 것 아니냐, 네. 재산 몰수해야 되는 것 아니냐, 여기에 이제 관련돼 있는 자녀들이 네. 이 유 회장은 이제 고인이기 때문에 네. 유산 상속이 이루어졌다면 그 유산이 이제 일가의 유산이라면 모두 다 이제 회수하는 것이 마땅하다 네. 하는 상황에서의 이제 수사선상에 있는 건데요. 지금 예를 들면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유섬나 씨가 세월호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네. 이게 조사가 필요한 대목인데 네. 왜냐하면 증계 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내부 인테리어를 유섬나 씨가 운영을 했던 네. 디자인 회사에서 네. 담당했었다라는 또 그런 이제 추정도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이 앞으로 하나하나 좀 밝혀져야 할 대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강제 송환된 유섬나 씨 어제 작심한 듯 발언을 쏟아냈는데요. 잠깐 보겠습니다. 저는 도피를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지난 시절 무자비한 공권력으로부터 저를 보호할 방법이 해외의 다른 법으로부터라도 보호를 받고 싶어서 이제까지 기다렸습니다. 이제는 공정한 심사를 받기를 기대합니다. 도피한 게 아니라는 항변인데요. 네. 하지만 세월호에 대한 질문에서는 태도가 조금 달라지는데 들어보겠습니다. 죽어간 어린 생명들을 생각하면 매일매일 물이 닿을 때마다 아픈 가슴 놓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그분들에게는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항상 같이 아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세월호 실소유주 의혹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입장이죠. 실소유주라는 말은 저는 믿지도 않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420억대 횡령 배임 혐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터무니없는 얘기고요. 저는 평생 동안 일을 하며 살았고 일한 대가로 보수를 받은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횡령하거나 배임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청해진이라든지 세월호 네. 선사에 대해서 자신은 모른다는 모른다? 거죠. 정부는 구상권까지 청구했는데 앞부분은 어떻게 보면 유감 표명 네. 같이 들리기도 하지만 네. 어떻게 보면 사실은 나도 슬프다 이렇게 책임을 지지 그렇죠. 않는 유체 그렇죠. 이탈화법 같은 거예요. 그렇죠. 어찌 보면은 이제 자신과 자신의 일가와는 관계가 없다. 네. 사회적 사건으로서는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다. 근데 거기에 연루가 돼 있어서 이제 다소 억울하다는 지금 뉘앙스로 들립니다. 자, 이 평생 일해서 벌었다라고 했는데 지금 뭐 우선은 그 유섬나 씨에게만 아주 이 협소하게 적용된 금액이 48억 원이잖아요. 그럼 디자인 회사를 뭐 스스로 창업해서 자수성가한 거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정황이 있는데 우선 체포된 곳이 파리이지 않습니까? 샹젤리제 거리에 이제 초호화 아파트에 살고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저 골드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 핵심 지역인데 네. 거기 골드층 2층에서 살다가 체포가 됐고 그다음 돌아오지 않기 위해서 프랑스에서 이제 끝까지 송환 거부 소송을 네. 하는데 악마의 변호사 굉장히 이제 비싼 변호사를 또 사고 이러면서 이제 정유라 씨와 좀 닮은 꼴의 모습으로 네. 비춰지고 있는데 이런 재산 내역들도 그렇다면 본인이 한번 조사해서 떳떳하게 밝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아까 인터뷰에서 도피한 적이 없고 네. 공권력으로부터 보호받을 방법이 없어서 기다린 거다. 이런 네. 얘기를 했는데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송환되게 된 것을 뭐 본인이 시점을 선택한 것 같이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프랑스의 최고 행정법원이죠. 네. 콩세이 데타에서 이제 더 이상 송환을 거부할 수 없다. 기각을 하면서 결국은 강제 송환이 된 거지 않습니까? 본인이 돌아오겠다고 해서 돌아온 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제 인권재판소에 한 번 더 항소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었는데 거기서도 뭐 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했고 네. 제가 추정컨대는 정권도 바뀌고 이제 해서 자 어차피 들어갈 거라면 지금 뭐 송환돼도 할 수 없다라고 이제 들어온 것 같은데 사실 지난 그 박근혜 정권에서 그 고 김영한 당시 민정수석의 비망록에는 이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유병헌 회장, 유병헌 일가의 탐욕으로 몰고 가야 한다. 네. 이런 대목의 메모가 나오기도 했거든요. 네. 상당히 지난 정권에서는 국내로 들어오는 것은 두려워했을 법도 한 뭐 사실이 네. 몇 가지 근거는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유섬나 씨가 파리에서 생활이 굉장히 호화 생활을 했었어요. 네. 네, 저희가 화면을 좀 보면서 네, 잠깐 볼까요? 얘기를 해볼까요? 당시 이제 네. 체포 당시에 유섬나 씨가 거주했던 네, 파리의 파리의 네, 아파트에서 예. 샹젤리제 근처 여기는 고급 아파트라고 법원 하죠. 모습이고요. 네, 네. 이 아파트입니다. 네. 여기 월세가 1,0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죠. 네, 월세가 1,000만 원 정도 되는 이 초호화 아파트고요. 월세 1,000만 원이면 뭐 이게 서울도 물가가 비쌉니다만 어마어마한 가격인데 말씀드린 대로 샹젤리제 거리는 파리의 제일 중심가입니다. 네. 번화가고 거기 이제 골드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 지역에 저기는 초호화 아파트들 이제 밀집 지역이고 주로 이제 셀럽들이 사는 곳으로 알려져 있고요. 2층이 로얄층인데 테라스가 있습니다. 저 아파트에서는 개선문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더라도 뭐 저희 서울 한 가운데 가장 이제 알짜배기 땅에 있는 고급 아파트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저기서 생활을 하면서 이제 본인은 도피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결국은 이제 국내에서는 굉장히 그 일가들을 추적하고 있을 때 검거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프랑스 경찰에 검거가 됐는데 국내로 송환되지 않기 위한 소송을 끌면서 네. 3년 2개월을 버티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기각됐는데 송환이 되게 된 거죠. 네. 자, 세월호 피해자 보상은 물론이고요. 수색하는 과정, 인양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돈을 정부가 이제 구상권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네. 알려진 걸로는 뭐 일가 1,200억 재산에 대해서는 이미 압류를 해놨다는데 네. 또 이것저것 따져보면 이걸 받기가 쉽지 않다 그래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 모아서 지금 검찰이 추적해 본 것이 네. 1,000여 원대의 뭐 부동산이라든가 토지 등등이 있는데 자, 정부는 여기다가 1,200억 원 정도를 우선 압류를 건 거예요. 네, 네. 근데 이미 금융권에서 1,600억 원이 걸려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 압류, 가압류를 보시면 알지만 그건 일단 대출금에 대한 게 걸려 있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먼저 압류를 건 금융권이 네. 1순위 회수의 권리가 있는 거고요. 네. 네. 남으면 이제 국가 2순위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네. 1,600억 원이 금융권에 가압류가 돼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국가가 1,200억을 후순위로 걸었어도 회수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거든요. 지금 소송에 의해서 환수할 수 있는 게 판결 난 게 유대균 씨. 네. 아까 73억 원 배임 횡령으로 2년 이제 형을 받았고 만기 네. 출소했는데
7,500만 원 내시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돈이 없다고 아직 안 내고 있습니다. 현재 회수율은 제로. 성과는 네.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3년 전으로 이야기를 잠시 좀 돌려보겠습니다. 유병헌 일가와 세월호 참사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화면으로 보시죠.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면서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에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청해진 해운의 실소유주 유병헌 씨는 억만장자 사진작가로 알려진 아혜 씨로 확인됐습니다. 청해진 해운의 실질적인 책임자로 떠오른 유병헌 전 세무그룹 회장. 경영에는 제가 아는 바로는 전혀 관여를 안 했습니다. 할 시간도 없으셨고 사진 촬영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도 뭐 연세가 41년생 아니십니까? 유병헌 전 회장은 기독교 복음 침례회, 이른바 구원파를 창립한 인물이기도 했는데요. 이로 인해 세월호 참사와 함께 구원파가 세간에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독생자 예수님 덕택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자 유병헌 전 회장은 도피를 선택했고 그해 6월 한 야산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7월에는 100일 가까이 오피스텔에 은신해 있던 장남 유대균 씨가 검거됐는데요. 아버지 사망 때문에 지금 심정이 어떠셨나요? 그리고 장녀 유섬나 씨가 프랑스 경찰에 체포된 지 3년여 만에 강제 송환됐고요. 559억 원의 횡령과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차남 유혁기 씨는 여전히 도피 중인 상황입니다. 고 유병헌 전 회장 같은 경우에는 도피 생활을 계속하다가 순천의 한 매실밭에서 시신으로 발견이 됐었죠. 당시 뭐 충격적인 뉴스였죠. 나라가 떠들썩했죠. 사실은 세월호 참사 이후에 바로 추적이 시작됐는데 검찰은 이제 금수원이라고 해서 이제 구원파가 연수원으로 쓰는 곳을 이제 압수수색하기도 했는데 못 찾았고요. 나중에 보니까 순천 인근에 있는 별장에 숨어 있다가 말씀하신 대로 매실밭에서 사망한 지 꽤 오래 지난 백골화된 사체로 발견이 됐고. 그 때문에 이제 이 유병헌 회장이 아닌 거 아니냐, 생존해 있는 거 아니냐. 근데 국과수가 유병헌 회장의 시신이 맞다라고 이제 확증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유대균 씨는 이 호위무사라고 불렸던 박수경 씨, 같이 이제 교회 선후배 사이로 알려졌는데요. 이 용인에 있는 오피스텔에 숨어 있다가 7월에 검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균 씨만 지금 재판을 받고 형을 산 그런 이제 상황이고요. 그런데 또 이 청해진 해운의 김한식 이 대표, 사실은 1심에서는 상당히 이제 이 징역을 높은 형으로 받았는데 2심 항소심에서는 또 무혐의, 무죄로 이제 풀려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세월호의 선사를 이제 둘러싸고 벌어진 정황들이 있고요. 그 당시 아마 인천지검이 이 수사를 전반적으로 펼치면서 우리가 해피아라고 하죠. 세월호 참사의 원인은 무엇인가. 지금도 선체조사가 인양 후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도 미스테리입니다. 그 당시에도 굉장히 이제 세간이 떠들썩했던 기억이 나는 그런 사건입니다. 네. 유섬나, 정유라, 뭐 요즘처럼 이렇게 누군가의 딸들이 도마 위에 올랐던 적이 있나 싶은데요. 이번에는 장시호 씨 얘기를 좀 해볼게요. 풀려났죠? 지난밤에. 최순실 사건 이후 처음 풀려난 인물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비선실세 국정농단 관련해서 최순실 일가 그리고 관련자들이 오늘 문영표 전 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국민연금공단의 이 기금운영본부장 모두 다 지금 형이 확정됐습니다. 2년 6개월 떨어졌는데 유일하게 장시호만 지난 자정에 이제 풀려난 거예요. 풀려난 모습들 오늘 보도로 많이 보셨을 텐데 사실은 이제 이 동계 스포츠 영재 센터 관련해서 16억 원의 삼성 돈을 받았고 이것이 분명히 이제 뇌물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 근데 그 돈은 최순실의 뇌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장시호 씨는 그것을 횡령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 횡령한 금액을 자신의 재산으로 되갚겠다 이런 이야기도 이제 한 바가 있고. 최순실이 받았지만 그 돈을 챙겨갔다 이런 횡령했죠. 5억 정도를 챙겨갔는데 그것은 이제 갚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번에 형 집행이 이제 끝나서 석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로 기소하지 않겠느냐. 검찰은 더 이상 기소할 예정은 없다. 근데 여기에 이제 크게 작용한 것이 주로 수사 도움이라고 불릴 정도로 특검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이 일조한 것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구치소를 나설 때 모습을 좀 보시죠. 정유라 씨 만나실 계획 있으신가요? 정유라 씨가 삼성으로 지원받은 거 전혀 모른다던데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시죠. 죄송합니다. 소감이라도 한 말씀 해주세요. 간단히 한 말씀 해주세요. 한 말씀만요. 1심 선고까지 어떻게 지내실 계획이세요?
첫 속방인데요. 한마디. 앞으로도 검찰 수사 협조하실 계획이십니까? 김현철 씨가 한마디 협조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자,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1심 판결 전에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그게 이제 6개월이라서 그렇습니다. 풀려났다 이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구속하고 6개월 계산해보면 10월 16일 16일쯤 정도가 됩니다. 그 전에 1심 네. 판결이 나지 않으면 역시 풀려날 수 있는 거고. 가능성이 있죠. 네. 추가로 검찰이 기소하지 않는다면 네. 풀려나서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은 계속 네. 판결이 될 때까지 이어가는 건데 지금 장시호 씨도 재판은 계속 받아야 됩니다. 네. 다만 이제 구속 기간이 이제 끝나서 네. 6개월이 찼기 때문에 나오게 된 것이고 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이제 변호인단과 당사자도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은 어쨌든 재판은 최대한 끌지만 네. 이 10월 16일이 되면 석방돼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계속 임한다. 네. 이런 전략이 아닌가 이제 분석이 되는데 지금 장시호 씨 외에 나머지 관련자들은요. 네. 뭐 예를 들면 정호성 전 비서관이라든가 네. 지금 만료가 돼서 나왔어야 하는데 추가 기소를 해서 구속 기간이 다 연장돼 있는 상황이고 네. 유일하게 장시호 씨가 첫 번째 석방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계속해서 재판이 이게 너무 일주일에 4번씩 네, 너무 이제 과중하다 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그런 것도 네, 숨어 있겠군요. 체력적인 피로감도 있고 네. 자료도 너무 많고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제대로 철차적으로 꼼꼼하게 합시다라고 네. 주장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면 지금 이 10월 16일, 10월 혹은 말에 판결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은 네. 속도전으로 가야 되는 재판인데요. 재판부는 지금 이제 일주일에 3-4번의 재판을 네. 잡고 있는 거고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조금 천천히 갑시다인데 네. 10월 16일 지금 장시호 씨 같은 모습으로 풀려나게 될지 아니면 다른 변수가 생길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